안녕하십니까, 건프라 연구소의 건담박사 이박사입니다. 짱! 지난 시간에 오버코팅을 굉장히 3톤으로 열심히 한번 해봤고, 오늘 RG 풀도색 프로젝트 제4화는 부분 붓도색입니다. 내부에 했던 부분 붓도색과 어느 정도 유사한 붓도색이고, 포인트 컬러를 어디에 넣어야 될지, 무슨 색을 넣어야 될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칼도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이번 데칼에는 좀 신 아이템이 등장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외장 부분도색 데칼편 지금 출발합니다. 출발! 따따라다다 따따따따다. 굉장히 헐렁하게 띄워놨던 부품들을 다시 풀러보죠. 부분 붓도색 포인트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각으로 볼록 튀어나온 부분, 그리고 음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포인트가 될 만한 동그라미, 그리고 음각 부분. 1화에서 열심히 만들었던 이런 디테일 부분도 도색을 해줘야겠죠. 기본적으로는 양각과 음각 디테일이 있는 곳에 부분 도색을 넣어줄 예정입니다. 3톤은 최대한 마스킹으로 깔끔하게 나눴기 때문에 그 위에 아주 작은 포인트는 부분 붓도색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인으로 사용할 도료는 역시나 이제 뭐 거의 단짝 친구 같아요. XF63 저먼 그레이, X11 크롬 실버, 그리고 붓청소를 위한 붓청소 용기. 청소하는 것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좀 이따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나멜 신나. 에나멜 신나의 단짝 친구죠. 가이아노츠 피니쉬 마스터. 종이 팔레트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도료를 조금씩 덜어낼 때 쓰는 조색 스푼도 준비를 했네요. 자, 일단 크게 잘 보이는 요 음각 몰드 한번 먼저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작전은 이래요. 일단 요 음각 부분에는 저먼 그레이, 그리고 중간에 디테일이 있는 부분에는 티타늄 실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게 그런 느낌이에요. 아, 뭐 저 작은데 귀찮게 뭐 다 놔두고 있어 생각이 드는 곳을 나눠줘야 디테일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쪼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저먼 그레이부터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하죠. 조색 스푼으로 잘 저어서 덜어주도록 하죠. 그리고 에나멜 도료는 안 쓰실 때 꼭 뚜껑을 닫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뻑뻑해져서 나중에 조금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오니까 그때 귀찮아도 뚜껑을 덮어주시는 게 좋겠네요. 자, 다음엔 붓에 묻혀보죠. 자, 음각 부분에도 우리가 워싱을 통해서 닦아낼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과감하게 칠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조금 밖으로 튀어나가도 괜찮으니까 과감하게 색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양각 디테일 부분에도 한번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양각 부분에 이런 디테일을 살려주시면 훨씬 더 뭔가 톤이 더 분할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디테일한 느낌을 살릴 수 있으실 것 같네요. 이런 부분도 칠할만 할 것 같아요. 지금 마스킹을 했는데 중간에 번졌죠. 음각으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칠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음각과 양각 몰드에 저먼 그레이를 한번 열심히 넣어봤습니다. 물론 닦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짝 튀어나가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색을 다 썼다고 생각이 들거나 좀 붓이 뻑뻑하거나 뭔가 도료가 마르게 되면은 붓이 잘 안 들기 때문에 그럴 때도 한 번씩
같은 색이더라도 청소를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가이아노츠 붓 세척 용기입니다. 살짝 집어넣어서 위로 당겨주면서 까실까실한 부분에 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 들어있는 건 에나멜 신나기 때문에 에나멜 도료들이 닦여 나가겠죠. 어느 정도 해주시고 휴지로 한번 닦아주죠. 좀 많이 더러울 때는 2번 정도 반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컬러는 크롬 실버입니다. 크롬 실버는 좀 더 쓸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좀 튀는 색이기 때문에 조금 완전 포인트 될 만한 부분만 살짝만 사용해 보도록 하죠. 자, 음각이 뭐랄까 완전 깊은 곳은 저번 그레이, 그리고 약간 바깥쪽은 크롬 실버 한번 써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여기 동그란 디테일이 있는 것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화에서 만들었던 양각 디테일 부분, 음각 부분은 저번 그레이, 그리고 양각 부분은 실버로 한번 칠해보죠. 좀 많이 튀어나갔는데 이따가 워싱하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그레이 사이에 굉장히 살짝 보이는 디테일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 뭐 다시 저번 그레이로 덮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건 못하겠다. 연구원 이거는 은색으로 못 나눌 것 같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자만했네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요건 하지 말죠. 은색 덮죠 다시 저번 그레이로. 이건 아니다.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자, 워싱을 위해서 에나멜 신너와 단짝 친구 가이아노츠 피니쉬 마스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피니쉬 마스터에 에나멜 신너를 조금 묻혀보도록 하죠. 자, 한번 닦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각 부분만 깔끔하게 남는 거 보실 수 있겠네요. 피니쉬 마스터가 좀 노려서 닦기가 편하기 때문에 면봉보다는 좀 정밀한 작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작업이 된 오른쪽과 아직 삐뚤삐뚤하게 워싱 전인 왼쪽을 비교하시면 확연히 비교가 되실 것 같네요. 그리고 은색을 칠하다가 이렇게 튀어나간 부분은 좀 피니쉬 마스터를 세워서 살포시 닦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물론 이 상태에서 벗겨져 나가면은 다시 붓도색을 하시면 되니까 너무 부담은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부분 도색을 맞춰봤습니다. 아무래도 외부 장갑이 조금 더 분할되는 느낌이 있어서 프레임과 이어지는 느낌이랄까, 좀 통일성이 생기고 조금 더 다양하게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데칼을 붙이기 위해서 매뉴얼을 준비했고 습식 데칼을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나 델피 데칼에서 나온 습식 데칼을 준비를 했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실패한 부분이 있었죠. 은색 붙이려고. 그 부분을 자세히 보니까 25번 스티커가 있네요. 이럴 수가. 아까 색칠 잘했으면 완전 억울할 뻔했죠. 그렇습니다. 이 박사는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알고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자만했네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박사는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이런 게 있었으면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붙이는 게 있었어요. 아까 색칠했으면 상당히 억울할 뻔했네요. 부분도 색하지 말고 스티커 붙이세요. 습식 데칼과 오늘 같이 준비한, 야심차게 준비한 신장비 프라모에서 나온 데칼 퀵트레이입니다. 이 친구가 편하더라고요.
그냥 접시에 물 쓰는 것보다 상당히 편한데 왜 편한지 한번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같이 들어있었던 핀셋과 가위도 있었는데 뭐 이것까지는 잘 안 쓸 것 같고 이 핀셋도 잘 안 쓸 것 같습니다. 퀵 트레이에 물을 살짝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담궜을 때 살짝 잠기는 느낌이 되게 담궈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촉촉히 젖으면 위로 빼시면 돼요. 뿅, 이렇게. 자, 이 녀석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데카를 먼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개 정도 미리 잘라두도록 하죠. 여기 물이 촉촉하게 흡수된 요 트레이에다가 살짝 얹어주시면 됩니다. 이거가 좋은 점은 뭐냐면은 그냥 얹어놓으면은 자기들이 물을 흡수해서 이렇게 분리가 싹 되는데 오래 얹어놔도 분리되거나 그럴 일이 없겠죠. 아무래도 스펀지 위에 촉촉하게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접시를 사용하시면은 얘들이 오래 담궈놓으면 막 분리되고 막 뜨고 핀셋으로 잡으려고 하면 접히고 그렇죠. 굉장히 눈물 나는 상황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친구는 좀 여러 개 썰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올려놓으시고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칼을 건지시고 슬쩍 밀었을 때 움직이는 상태가 되면 데칼이 레디가 된 상태겠죠. 이 상태에서 타미야 마크핏입니다. 살짝 붙일 위치에 살짝만 묻혀주도록 하죠. 그리고 이어서 데칼을 완전 분리해 주시고 살짝 얹어서 부착해 줍니다. 위치를 잡아주시고 면봉을 이용해서 살짝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면봉을 또르르르르 잘 굴리시는 게 포인트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제가 지금 오래 담궈뒀는데 분리가 안 되죠. 그래서 상당히 편한 것 같습니다. 분리가 안 되는 이 친구를 또 붙여주도록 하죠. 마크핏 살짝 묻히고요. 라인 데칼도 조심스럽게 분리해줍니다. 라인 데칼 분리하실 때는 접힌다. 네, 접혔다. 이 얘기 하려는데 접혔어. 접히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펴져. 안 돼. 라인 데칼은 밑장 빼기 하는 게 낫겠어. 자, 제가 왜 굳이 라인 데칼이 접히는 걸 보여드렸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패하고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이 박사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찢어지거나 접히지 않게 주의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수습된 것 같아. 간신히 수습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울면서 데칼 하나 더 주문할 뻔했어. 간신히 수습을 했으니까 밀착해줘야겠죠. 또로로로 안에 빈틈이 없게 꼼꼼하게 밀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짜잔! 남은 라인 데칼까지 부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건 밑장 빼기 하자. 불안하니까 라인 데칼은 밑장 빼기로 가죠. 붙일 위치에 살짝만 대놓으시고 데칼을 잡고 아래쪽만 살짝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러면은 일단 아까 저처럼 접히는 일은 없겠죠.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죠. 위치가 만약에 잘 안 잡히신다면은 마크핏이나 물을 살짝 더 붙여주시고 위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착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치를 다시 한번 예쁘게 잡아주도록 하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계획에 없던 거 했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네, 나머지 데칼도 한번 천천히 붙여보도록 하죠. 열심히 데칼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도색까지 완료를 했죠.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완성 사진만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레탄 마감과 유건담과 짝꿍이기 때문에 외장을 절반 정도는 또 같이 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마지막 편이 되겠네요. 즐겁게 보고 계시다면 구독과 추천은 뉴타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자, 이 친구는 과연 어떻게 예쁘게 나왔는지 끝으로 감상하고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또 언제 본담! 완성 사진 뿅!